여러분한테 숙제로서 2013년 4월 문제를 좀 풀고 그에 대한 질문을 좀 올려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연력학 또는 입시물리 연력학으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세피드 책에서도 연력학이 나옵니다만은 하나씩 또 추가로 공부시키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시켰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수소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교류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연력학 그렇게 해서 물리원 공부를 하나씩 맞춰 나가보자고요. 먼저 연력학 얘는 이쪽이고 물리도 다르고 화학도 다르요. 그냥 한번 공부해가지고 두 과목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과학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현준이 손 들어. 예. 진상과학 사람들은 1학년 나이스 경제가 없다. 1학기에 바로 이 연력학의 내신 문제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인천은 물리에서는 1학년 2학기에 그리고 화학에서는 2학년 1학기에 아마 소개될 거예요. 먼저 연력학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보일 법칙을 한번 봅시다. 보일 법칙 기억나시죠? 네. 예. 무엇이 일정할 때입니까? 기압,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한글로 온도 쓰기가 좀 그렇네요. 템퍼레이처 T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감소하잖아라는 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뭐하되 일정해, 즉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해요라고 하는 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샤르 법칙 어땠습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예,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되는데 네. 이쪽에선 X축 압력축과 Y축 부피축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P1의 압력에서 V1이었다면 P2의 압력이 되면 V2 그래서 P1, V1 equal P2, V2 이렇게 쓰는 게 보일 법칙이었고요. 샤르 법칙은 0도씨 기체의 부피를 V0로 하겠다. 그리고 온도가 T도씨가 된다면 T도씨일 때의 부피는 V0, 0도씨 부피 대비 273 더하기 T 이렇게 표현되는 즉 0도씨 부피 대비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되는데 섭씨 온도에 비례한다. OX? X. 과학에서 말하는 비례는 정비례 Y 꼴 AX의 그래프예요. 이거는 Y 절편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온도가 얼마 됩니까 하면 바로 여기 마이너스 273도씨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 0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물론 실제 기체는 그보다 전에 다들 액화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0 켈빈 삼고 0도씨를 273 켈빈 삼고 T도씨를 273 플러스 T 켈빈 삼는 라지 T를 쓸게요. 절대 온도를 쓸게요.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샤르 법칙입니다. 따라서 샤르 법칙은 절대 온도 T분의 부피 V 값이 일정해 이렇게 쓰는 내용이 되겠다고요. 이게 보일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유차바르지만 동영상 녹화되고 있고요. 오늘 수업한 동영상 여러분한테 다시 제공할 것이겠고요. 뭐 한꺼번에 다 쓰는 게 너무 힘들다면 중간중간 사진 찍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력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쇠페이드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물리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각 모의고사마다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연력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합하네요. 보일 샤를 법칙입니다. 그럼 얘는 t분의 pv 값이 일정해라고 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 배워봤을 텐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네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일리상이 발표한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해라고 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리고 일정성물 법칙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실험을 보니까 그래라는 그런 경험 법칙이었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수에 같은 개의 분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체는 그렇게 분자가 같은 부피수 같은 부피수에 같은 개의 분자가 있겠습니까?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물론 분자마다 좀 다르겠으나 공간 부피에 비해서 분자 자체의 크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수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맞아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즉 아보가드 법칙은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면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놈이 나오겠는데요. t분의 pv 값이 일정해라고 했었으니까 이 부피 v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할 테니까 그리고 비례상수를 기체상수 r로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 equal nRT라고 불러주는 이런 놈이 나오게 됩니다. 화학에서는 이 기체상수 r이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요. 압력이 1기압이고 온도가 0도씨 273 켈빈이면 부피 22.4리터에 1몰계의 분자가 들어있어 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럼 기체상수 R을 볼 때 R은 273분의 22.4 R 빼고 나머지 다 넣으면 기압 리터 퍼 몰 켈빈 쓰고 있습니다. 반면 물리에서는 1기압인데요. 우리가 물리에서 1기압은 1013, 1013 헥토파스칼 하고 있습니다. 22.4리터 물리에서 기본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1몰 기체상수 R 놓고 온도 273 켈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기체상수 R은 저거 다 던져놓고 하면 8.31 줄 몰 켈빈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압력과 부피의 곱은 에너지 단위 줄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다 던져놓고 헥토는 10의 2승배 그리고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닦아놓고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돼요. 참고로 273분 22.4는 0.082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숫자가 다른데요 하겠지만 이 뒤쪽의 단 때문에 그런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때 실제 값을 쓴다면 2분의 3 KT 물론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때 볼츠만 상수 K라고 불러주는 이 놈은 기체상수 R을 아보 숫자 즉 6 곱하기 10의 2상승으로 나눠준 값인데요. 이 R은 8.31을 쓰게 됩니다. 기체분자 운동론도 기억해 주십시오. 기체분자 한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를 붙이는데요. 이 바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기체분자 한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그래서 어디에 비례한다? 절대온도에 비례하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역시 정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다 쓰기 힘들면 사진을 찍어놔서 집에서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조만간
쇠페이드 책을 통해서 연력학이 나오게 될 텐데 미리 공부해 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입시물리 20문제 단위 푸는 데 있어서 또 분명히 하나씩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상동에서는 이 시기들이 입시물리를 다 포기했는가 봐요. 이게요 한 분자거든요. 한 분자. 그렇다면 1몰게 아복 숫자만큼 모아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끝날까 합니다. 자, 시그마 총합을 얘기합니다. 아복 숫자만큼 모으니까 이거는 2분의 3 RT가 되겠고요. N몰게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면 2분의 3 nRT가 되는데요. 요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라지유를 쓰면서 이건 내부 에너지란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할 겁니다. 즉 나중에 물리 연력학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화학에서는 X축이 뭐였죠? 압력축이었어요. 네. Y축은? 부피축이네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과학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거의 먹으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뭐 에너지 대사와 뭐 건강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뭐 거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먹는 양보다 활동한 양이 적으면 살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대사증후군, 뭐 고지혈증, 고혈압, 뭐 당뇨와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건강히 뭐 그리고 활동할 만큼만 먹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생명과학 원에 있어요. 네. 네. 정말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3,000칼로리 먹었어요. 네. 그리고 3,000칼로리만큼 일을 했대요. 네. 그럼 내 체중은 그대로.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5,000칼로리 먹었거든요. 3,000칼로리만큼 일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2,000칼로리야. 2,000만큼 살이 찌겠죠. 찌죠. 이해됐어요? 네. 당연하다. 3,000 먹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고스란히 찌겠죠. 3천만큼 쪄요. 예. 그럼 안 먹었어요. 3,000만큼 일을 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3천만큼. 3천만큼 빠져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은 똥 싸는 기계예요. 먹고 쓴 거 대비 찔래, 빠질래, 유지될래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정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똥 싸는 기계가 사람이에요. 뭐 꼭 사람은 아니라도 온갖 생물이 다 그런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공개적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했다 하는데요. 자, 여기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압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죠. 네네. 면적 A에 눌러주는 힘이에요. 예, 요 면적을 에리어 A라고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요 공간에 어떤 부피 V가 있었을 것이에요. 확인됐습니까? 근데 어떤 연유로
어떤 연리로 요 실드가 이쪽으로 D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하겠네요. 이쪽에 있던 실드가 뒤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기체가 팽창했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체가 팽창했을 때 델타 V, 부피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피의 변화는 어차피 원기둥 모양이니까, 그죠? 네. 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 D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한번 곱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입시과학에서 베르누이 유체역학을 또 한 번 더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압력이 면적의 힘이었고요. 네. 부피의 변화량은 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면적이 지워지죠. 네. 힘과 이동한 거리 곱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워크 W = FS 했잖아.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기체가 해준 일. 그래서 기체가 팽창했다면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와.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거는 이 값이 양의 값이 되면, 즉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이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부피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받은 그렇지, 받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구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저게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D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워크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는 게 설명이 용이할까요? 압축되는 게 용이할까요? 팽창. 팽창하는 게 용이하죠.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기체가 돼가지고 외부로 일을 했다고. 그지?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게 설명이 용이하죠. 내가 열엔지를 받아 먹어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했습니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 불러주는 이놈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내가 열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밥을 먹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영양분을 섭취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Q는 하겠습니다. 내가 외부로 얼마만큼은 일을 했다면 그 일하고 남은 거는 내 살이 찌겠죠. 델타 U 플러스 워크 이렇게 쓰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3천만큼 먹고 3천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살찔 거? 없어요. 없어요. 없죠. 5천 먹었다면 5천 먹었어요. 근데 3천만큼 일을 했대. 그럼 어떻게 돼? 2천. 2천 살찌겠죠. 이해되셨어요? 3천 먹었는데 하나도 일을 안 했대. 그럼 그 고스란히 3천 살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먹은 거 없어요. 3천 일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천 살 빠질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동일한 등온 상태에서 자 설명을 할 때 팽창이 유리할까? 수축이 유리할까? 팽창. 팽창이 유리하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기체인 입장에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더 유리할 거라고요. 등온 팽창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 말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아까 2분의 3 nRT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쌤 분자의 개수도 관심 있지 않겠냐 하는데 원래는 분자의 개수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즉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와 그리고 온도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인데요.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항상 시험 문제를 줍니다.
기체가 중간에 유입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 말은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뜻은 온도가 올라간 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음이라는 것은 기체 온도가 내려갔다. 내려간 거예요. 열을 먹었잖아 하네요. 열을 먹었잖아 하네요. 그렇다면 Q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뜻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 거고요. 그럼 뻔하게 마이너스는 기체가 열을 방출한 거예요. 내가 기체가 되는 입장에서 내가 열을 흡수하는 게 설명이 용이할까? 내가 열을 방출하는 게 설명이 용이할까? 흡수하는 게 용이하죠? 네. 됐어? 남은 게 워크잖아요. 아까 워크는 뭐라 했다고? 혜진 왜 물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워크의 크기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뜻은 여기서 설명한 거네요. 부피가 팽창한 거고요. 음의 값을 가지는 부피가 수축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쓰다가 자리 모자라면 또 뒤쪽에 6월 거 뒤에 보면 또 빈자리도 있어요. 노트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빈자리를 찾아서 써주십시오. 거의 매 모의고사마다 연력학은 꼬박꼬박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입시자는 빠지지 마세요. 남들은 다 연력고 잘 푸는데 내 혼자만 못 풀고 꾹꾹꾹 하고 있으면 안타깝잖아. 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어. 압력 감소시키니까 부피가 늘어나잖아. 무슨 법칙이지? 보일. 예, 이건 보일 법칙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것은 내부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 만큼 고스란히 100% 다 일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부피축에 Y축, 압력축을 주는데요. 요게 T, 증온 상태에서 이니셜 처음부터 나중까지 파이널까지 요 면적이 기체가 한 1이 되는 거예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의 곱이 요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넓이 어떻게 보여?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양반 있었죠. 뉴턴. 예, 뉴턴. 저뿐이요. 아, 그래서 움직이는 예, 뭐 인테그랄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압력인데 이 압력은 부피에 대한 변수를 가져요. 이러면 워크가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 적분 안 배웠잖아. 배웠나? 네.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끄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보일 법칙을 하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그 그래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요. 그건 일자리고. APH. 아,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P1, V1은 P2, V2 되는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독립분. X축 이쪽은 압력축이었는데 네. 이제는 부피축을 주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네. X축의 의미는 뭐라 했다고? 그 변화시키는 것. 조작 변이. 네. 압력을 조작시키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뭐 압력을 더 넣는다든지 뭐 돌을 얹으면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해됐어요? 압력을 조작시켜서 부피의 종속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물리에서는 부피를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압력을 변화시켰어요. 네. 근데 왜 이럽니까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괜히 지었나?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에서 해준 1의 크기를 구하려면 Y축에 대한 적분으로서 이게 적분을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용이합니까? 하면 이게 더 용이하죠. 그래서 X축 부피를 주는 이유는 면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주 얘기 들으죠? 색깔의 의미를 좀 부여한다는 거. 여러분 이 동영상 말고도 여러분 한때 선배들한테 했던 또는 그 전에 했던 선배들한테 했던 동영상 연력학 있습니다. 그죠? 뒤져보시면 항상 같은 색깔로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습니다. 한결같네요. 네, 한결같아요. 선생님 수학 실력도 한결같이 잘하다. 발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거지. 발전이 필요 없죠. 샤르 법칙은 뭡니까? 샤르 법칙은 무엇이 동일한 전제 조건? 압력이 동. 압력이 동일한 전제 조건. 등압. 그러면 이 글자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등압. 그렇지, 등압으로 할게요. 역시 팽창 설명하기가 용이하니까 등압 팽창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라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군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이니셜에서 처음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등압 팽창했다면 요 면적, 붉은색은 이 면적이 등압 팽창의 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게 온도가 일정한 등온 라인이었다면 T 고온 라인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엔진은 증가하겠죠. 또한 일을 했답니다. 한 일도 있네요. 결국엔 먹은 열 에너지가 내부의 증가와 그리고 해준 밀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들어서 물리 2에 있던 내용이 물리 1으로 연력하게 내려왔습니다. 물 2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요 내부의 크기 3대 해준 일의 크기는 2가 됩니다. 물론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고요. 우리가 기체의 내부에너지가 2분의 3 내부에너지가 2분의 3 nRT 했는데요. 이제 2원자 이상 되면 그보다 좀 더 커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2원자 이상은 다루질 않아요. 단원자 이상 기체만 다뤄요. 알겠습니까? 왜 3대 2입니까 하면 내부에너지는 2분의 3 nRT 했잖아요. 워크는 PV 꼴 nRT 하고 있어요. 이해? 네. 참고로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 꼴 nRT 했을 때 말입니다. 물리에서는 일정량의 기체를 상정하고 하기 때문에 압력 부피 곱은 온도에 의존하는, 온도는 바로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용이고요. 반면 화학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상정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부피 곱은 분자의 개수에 비례되는 요걸 화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투 공부하면
여기 두 기체 P1, V1, P2, V2에 각각 서로 다른 기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자수가 몇 대 몇이 있어? 콕을 열면 기체가 혼합되면서 나중 혼합 기체의 압력은 어떨 것이야? 또 필요하다면 화학 반응을 때려버리면 분자 개수가 어떻게 변하면서 총 압력이 어떻게 될까? 그때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실험을 하게 되겠다고요. 반면 물리에서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압력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뭐 그런 압력을 조절하고 뭐 부피를 조절하고 또 열을 집어넣으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3천 먹었더니 3,001했어. 살찔 거 없거든 했습니다. 5천 먹었답니다. 2,002를 하고 3,000 살찌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먹은 것도 없대. 근데 3,002를 했대. 그럼 어떻게 되지? 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압축? 열 출입이 없는 상태예요. 먹은 게 없대.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 예, 단열입니다. 단열. 여러분들 단열 수축. 구름. 구름 만들 때 단열, 팽창. 팽창 설명할 때는 팽창 용도 유리할 때 있잖아요. 팽창. 단열, 팽창하겠다고요. 열 출입이 없대요. 네. 근데 기체가 일을 했대.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미는 온도가 줄었다. 내려가야 되겠죠. 즉 지금 이렇게 등온 라인 따라 내려간 게 보일이었다면 조금 더 T 저온 라인을 하나 더 그리면서 똑같이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내려간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단열을 그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나? 네. 그래서 똑같은 부피의 변화를 본다 했을 때 이 크기가 워크 등 압이네요. 이 크기는 워크 등 온이고요. 요 크기는 워크 단열. 그래서 똑같은 부피 변화를 볼 때 등압이 제일 크겠고 단열이 제일 작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우리가 압력 부피의 곱이라고 했지만은 첫 스타트에서 나중 부피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등온, 등압, 단열의 팽창을 겪었을 때 각각 한 일의 크기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마지막 남은 거 있네요. 아까 생명과학 공부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남은 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무 일도 안 했대요. 처먹기만 하고요. 우와.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는데요. 네. 온도가 등 같고요. 네. 압력이 같아요. 부피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인데요. 뭐였죠? 부피 부. 부피. 부피 부피. 오? 네. 부피. 찾아보자. 면적을 내겠다 했던 게 적분이잖아요. 적. 적이란 게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 등적 팽창. 저 부피가 일정한데 팽창이 무슨 팽창입니까? 등적 압축. 등장하면서 수축. 가열시킬게요. 가열 문제. 야 말했잖아. 부피가 일정한데 팽창이고 압축이 무슨 말이 돼. 아. 그래서 열에는 가해줬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워크가 하나도 없대. 그 말은 먹은 거 고스란히 살쪄하겠다고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똑같은 이슈 상황에서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하겠다고요.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3,000 먹었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답니다. 3,000 고스란히 살찌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의 패턴, 흰색의 패턴, 빨간 거, 파란 거의 패턴이 여기에 각각 다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열기관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열기관, 히트 엔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말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관을 열기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필요하다면 증기기관과 같은 외연기관, 즉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가 되지 않고 다른 데서 연소된 연소가스가 실린더 내로 들어와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고 그 왕복 운동은 크랭크 운동을 통해서 원동으로 바꿔줍니다. 반면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걸 내연기관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현재 우리 자동차들은 다들 그런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있죠. 휘발유를 쓰든지 또는 디젤, 경유를 쓰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이라는 놈은 고온에서 Q1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기관 히트 엔진이 워크 1로 나가고 나머지 폐열이 Q2로 저온으로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저온으로 아예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게 할 수는 없는데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워크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1과 Q2의 차이가 되겠죠. 네. 100줄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20줄만큼의 일을 했다면 80줄이 폐열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기관의 효율은 하겠습니다. 열기관의 효율은 넣어준 열 에너지 Q1분에 얼마만큼 일을 했습니까? 로 나타낼 수 있겠고 워크의 크기를 Q1-Q2로 하니까 얘는 1-Q1분의 Q2가 되는 거죠. 따라서 Q2의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은 얘는 1보다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 열기관 만들 수가 없어 하겠다고요.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놈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한 넣어준 에너지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일을 하는 기관을 얘기해요. 당연히 만들 수가 없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넣어준 넣어준 열 에너지를 100% 일로 바꿀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데요. 역시 만들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무한동력. 아 개소리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들아. 예성이가 그럼 저기 과거 입시장에서 저는 무한동력 연구기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과거에 왔습니다라고 한번 당당하게 발표해봐요. 재밌겠네. 진짜 재밌겠다. 진짜 해야겠다. 아유 어차피 둘다 1차에서 너 애초에 1차 통과 못해. 1차 통과하면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할 수 있고 아 안 할 서서 수도 했으면 되잖아. 직원 그러니까. 동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한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그냥 원장쌤 컷에서 그래서 이렇게 카르노 기관이라는 놈으로 쓸게인데요. 카르노 기관은 100% 되는 아니 못 된다고. 아니 찍어서 맞춰본 거잖아 한번. 하늘팀은 진짜 이거 그냥.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인데요. T 고온 라인과 T 저온 라인을 쓸게요. 먼저 스타트하는 것은 A에서 B로 갔네요. A에서 B로 가는 것은 온도가 일정했잖아요. 등온, 아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팽차이군요. 하하하하. 오늘 안 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쓴다면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의 크기가 되는데요. 등온 팽창 시 열에너지를 흡수했죠. 네네. 근데 등온이다 보니까 내부의 변화량은 없어요. 그 말은 모두 다 일로 나갔네 하는 거예요. 즉, 요 크기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 해준 일이에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입니다. 얘는 이렇게 갔네요. 얘는 단열 팽창인데요.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열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뭔가 일을 했군요. 이게 이만큼의 면적만큼 일을 했어요. 물론 그만큼 온도가 내려가게 내보이지가 내려가는 과정을 B에서 C로 올 수 있었습니다. C에서 D로 가겠습니다. C에서 D는 이렇게 간 놈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압축되는 과정이 됩니다. 등온 압축에 있다 보니까 내부의 지면은 없거든. 네. 압축됐다는 것은 워크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 말은 아. Q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요. Q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열을 흡수한 거죠. 네. 열을 흡수한 거고요. Q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뜻은 열을 배출? 방출한 거죠. 대출. 다시 원리 사이클 A로 올라오는 과정을 볼게요. D에서 원 사이클 A로 간다는 것은 얘는 단열하는 상태에서 압축? 압축이 되고 있네요. 단열 압축하면 열출입은 없고요. 네. 워크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네버지가 올라가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돌아오는 동안 했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Q1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했잖아요. 열기관은 히트 엔진은 Q1의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흡수하는 시스템은 과정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Q1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Q1의 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반면 Q2로 외부로 저온으로 Q2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방출하는 과정은 이 과정밖에 없네요. 이게 Q2가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Q2만큼 빠져나요. 네. 그래서 한 사이클 돌아오면서 R자로 해준 일의 크기가 얼마 됩니까 하면 예 바로 요 폐곡선 둘러싼 요 면적이 워크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 게 카로드 기관이에요. 등온, 단열, 등온, 단열하는 이런 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아는 사람 누구야? 최윤호, 최범수 딱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가 미아랑 총 3명이라고 했어요. 사람 있는 사람 아니야? 얘네 왜 안 온 거야? 그 아빠랑 싸웠나 봐. 대신 쫄. 내신 쫄? 그거 하나 했는데. 아 내신 쫄들 진짜. 너도 어제 안 나왔잖아. 아니 어제 어쩔 수 없. 그렇습니다. 괴짜버리는 자본화로부터 시작한다. 맞아. 저기 누웠어 있지? 어떤 거? 저기 고은이랑 저는 중간에 고은이랑 좋은 증거는 어디야? 아 저기 H야 뭐야? 아 저 W? W? T 모 T 저거. 아니 저 동그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히트 엔진, 열기관. 오케이. 엔진. 아 설명할 때 뭘 들은 아, 거야? 나 영어 몰라. 나 영어 몰라서 알아. 그래. 안 지워져. 요 고온 온도를 T1에 쓸게요. 좋은 온도를 T2로 쓰는데요. 카르노 기관에서는 1-T1분의 T2 기관에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노 기관은 외부로 빠지는 열이 없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장 열기관 효율이 높아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아쉽게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카르노 기관은 가상적인 기관으로서 실제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내가 만들어 보면 되겠네. 꺼낼 수 없대잖아. 보면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을 주는데요.
이 T 고온 라인과 T 저온 라인에서 부피가 변화없는 등적의 과정을 통해서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스털링 기관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스털링 기관은 외연 기관인데요. 외연 기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연료가 석유와 같은 그런 연료가 아니어도 동작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태운다든지 석탄을 태운다든지 해도 동작될 수 있는 기관으로 외연 기관이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볼래요? 스털링 기관 검색해 보시면 뭐 한 2, 3만 원짜리 장난감으로 쓸만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사이즈 큰 거 수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스털링 기관의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뭐 훗날 정말로 석유가 고갈되고 심지어 4차 세계대전, 3차, 4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명이 완전히 박살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스털링 기관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어쩌면 세계 패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44,000원. 나중에 사야 이건 44,0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 움직인다는 뜻은 내가 직접 걸어다니는 것 대신에 탈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야, 좀 꼴린다. 아니면 저걸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남백이야. 동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돈 벌 생각만 하고. 물론 지금이야 당연히 내연 기관의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만은 정말 나중에 언젠가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를 이용한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는 거죠. 난그 탱크 있다 탱크. 스털링 뭐야 엔진. 이거 갖고 싶은데. 가려면 뭐 용돈으로 뭐 사볼 만한 거 있으면 또 해보시고 이게 44,000원짜리 있어요. 그것들을 또 연구를 좀 해보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 스털링 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넘어갈 수 있겠죠. 무한동력을 만들겠다. 아 진짜 무한동력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자, 오늘 여러분한테 입시 물리 시간을 통해서 열기관 그리고 연력합체 1법칙에 대해서 소개해왔습니다. 흥미로웠네요. 연력합체 2법칙도 있긴 한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연습 문제 삼아 좀 풀어보시라고 좀 쉬운 연도의 연력학에 대한 프린트와 프린트 2개, 그 수능 완성 2개하고 그리고 초보 쪽에 연력학체 1법칙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가지겠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2013년 4월 아직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데 풀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쉬운 년도면은 뭐 금방 풀렸네요. 네, 지금 준 거 풀어요. 그럼요.